이번 수업에서는 Total Probability Theorem이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체 확률 정리라는 표현으로도 검색이 많이 되는 그런 번역인데요.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에서 다루었던 확률에서 확률의 합의 법칙 그런 용어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같은 개념이고 같은 내용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요 Total Probability라는 개념을 한번 확률의 합의 법칙이라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다뤘던 내용과 연관지어서 한번 기억도 더듬고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때 다룰 때 적용하고 제시했던 예제들을 이 토탈 프로버빌리티 정리에서도 그대로 다시 확장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탈 프로버빌리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티션, 어떤 샘플 스페이스라는 우리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현상들 또는 확률 변수의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의 파티션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파티션은 한마디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 집합으로 전체인 샘플 스페이스를 분할한 경우, 그것을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배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에서는 mutually exclus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이제 mutually exclusive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수식으로 좀 보자면 일단 A1, A2, AN이라는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집합 또는 사건들은 S라고 하는 샘플 스페이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와 AJ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중복되는 공통된 원소 또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 값 또는 어떤 특정한 현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1부터 n까지 모든 요 AI라는 부분 집합들, 서로 중복되지 않는 집합들을 다 합집합으로 구하면 그 전체 집합은 샘플 스페이스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S와 AI는 샘플 스페이스, 그 다음에 상호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아까 배반 사건이라는 말을 썼었죠. 그런 부분 집합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커다란 타원 형태가 샘플 스페이스 S라는 집합 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랜덤한 현상들에 대한 집합 샘플 스페이스고요. 그 샘플 스페이스를 A1, A2, A3 해서 AN으로 이렇게 완전히 분할을 한 겁니다. 이 A1, A2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간에 중복되는 원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완전히 그리고 이 모든 합집합이 샘플 스페이스를 완전히 다 커버하는 완전히 그대로 만드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용어로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무실 같은 공간들을 우리가 파티션 한다라고 하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파티션에 대한 이그젬플을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우리가 지금 확률 또는 경우의 수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고등학교에서 많이 다루었던 경로 찾기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이 파티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앞에서도 잠시 강조를 했지만 파티션이라는 건 수학적인 정의와는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들로 나누어서 전체 집합을 분할한다 라는 게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그 개념을 요 이그젠플에서 보죠. 지금 이그젠플은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B라는 점으로 도착하는 그런 길찾기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처럼 이 격자점에 해당하는 것, 이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들을 가지고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한 번씩 쭉 이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복 순열의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보통 어떻게 썼냐면은 A에서 B로 가는 방법들 중에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중복순열의 원리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경로를 각각 먼저 분리해냅니다. 분리를 이제 하자 보면 이렇게 P1, P2, P3라는 세 개의 지점이 나오는데요. 일단 위쪽으로 가는 P1과 P2, P3는 경로가 완전히 다르니까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에서 P1으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방법은 가로 방향으로 하나, 세로 방향으로 5개 해당하는 중복 순열의 케이스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로 가볼까요? 아래로 가는 경우도 P2와 P3라는 두 개의 점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에 따라 서로 이제 다른 경로를 나타내는데, 일단 B로 가기 위해서 P2로 가는 경우, 그리고 P2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P3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길이 한 가지밖에 없네, B로 직접. 따라서 우리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큰 범위는 P2, P1, P2, P3가 되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한 중복순열의 방법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A에서 B까지 가는 길찾기를 다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등학교 때 우리가 풀었던 이 문제가 바로 파티션이라는 거죠. P1으로 가는 방향, 일단 P2까지 가는 방향, 그리고 P3까지 가는 방향,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은 세 가지 이 길 전체에 해당하는 경로의 부분집합이고요. 그 경우에 해당하는 각각의 것들이 바로 파티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A에서 P1을 거치고 B로 가는 경우는 이제 A에서 P1은 한 가지니까요. 총 5가지가 될 거고요. A에서 P2까지 가는 방법은 4가지, 또 P2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또 5가지. 그래서 총 A에서 P2, B로 가는 방법은 2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P3, B는 뭐 한 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가지수에 해당하는 5가지, 20가지, 한 가지 각각은 서로 중복이 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경로찾기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파티션의 수학적인 의미를 실제 이그젠플에 적용한 케이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 토탈 프로버빌리티라는 문제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거나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떠한 집합으로 파티션, 분할할지, 일단 그 파티션의 대상을 어떠한 사건들로 나눌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이제 우리가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수식은 보겠지만, 과연 이 파티션으로 나눠진 각각의 부분 집합들이 조건부 확률로 설정이 가능한 것인가? 이 2가지 조건이 바로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관점에서 핵심이 됩니다. 자, 어떻게 어떠한 사건들로 부분 집합, 파티션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파티션을 한 것들이 조건부 확률의 조건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이 2가지를 고려하면서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탈 프로버빌리티 theorem이라는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일단 뭐 수식으로 딱 표현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말로 쓰자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 표본 공간을 분할하고 파티션입니다. 그 파티션한 다음에 어떤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계산한다. 이게 바로 토탈 프로버빌리티 theorem의 제가 해석한 의미입니다. 자,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거를 수식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수식이 됩니다. 왼쪽은 우리가 B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요. 그 B라는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AI라는 녀석들, 얘네들은 바로 이 샘플 스페이스의 파티션이에요. 그리고 그 파티션에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의 확률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주어져 있을 때 B라는 녀석의 확률, 그것은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그럼 우리가 B를 구하고 싶을 때 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여진 것처럼 A1부터 AN까지 AI가 주어져 있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에다가 그 AI가 발생할 확률 P를 곱한 것, 그런 것들을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추상적인데 우리가 이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증명, 유도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B가 발생할 확률은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요 약간 황토빛 들어가 있는 영역이 바로 B라는 영역의 이제 이제 범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집합의 개념에서와 똑같이 확률을 계산한다면 B라는 영역은 이제부터 빗금치려고 하는 이 부분, 또 이 아래쪽 A3하고 겹쳐지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AI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영역들을 전부 다 합집합을 구하면, 그럼 우리가 이 B라는 집합을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확률을 구해서 다 더하면, 그러면 B에 해당하는 집합과 똑같은 확률을 계산하게 되겠죠. 집합에서는 합집합이고요. 그 합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확률로 확장할 때는 덧셈이 되는데, 다만 그 확률을 더하고 싶을 때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확률의 중요한 합의 법칙이죠. 자, 방금 썼던 요 각각의 영역들은 어떤 거냐? B라는 집합과 AI라는 집합의 교집합이에요. 실제로 요 각각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수식에 의해서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B와 AI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두 개의 동시에 속할 확률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게 바로 B다. 방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 수식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것을 다만 이렇게 조건부 확률과 AI라는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의 수식을 이용해서 바꾼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난 조건부 확률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다뤘지만 또 강조를 했고요. 우리가 어떤 주어진 조건이나 문제를 풀다 보면, 또는 실제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여러 과정들은 조건부 확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부 확률이 주어지는 경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특정한 다른 확률을,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개념이 이제 이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자, 수식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확률이라고 하는 수식들은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 토탈 프로버빌리티라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조건부 확률의 형태와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의 이 확률값, 요것들의 곱을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한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B에 대한 경우에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토탈 프로버빌리티 정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얘기했던 확률의 합의 법칙, 그것과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이그젬플은 지난 조건부 확률 제 세 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던 이그젬플의 그 첫 번째랑 동일합니다. 자, 표와 같이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안경을 착용한 경우 각각 30명, 20명, 또 10명, 40명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안경을 낀 학생의 확률이에요. 우리가 총 100명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은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100명이 샘플 스페이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안경을 착용한 학생을 한 명 뽑게 될 확률은 총 100명 중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20명과 40명을 더한 60명, 그래서 100분의 60이라는 값으로 표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관점에서 한번 구해보죠. 즉,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을 착용할 확률, 그 학생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파티션부터 해야 될 텐데요.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파티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대상은 안경을 착용했느냐 안 착용했느냐 이 사건을 우리가 확률로 구하는 거니까 사건과 다른 어떤 부분집합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경을 착용했다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분집합의 파티션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대상.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학생 집합과 남학생 집합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면서 전체 100명을 완전히 구성하는 이 두 개의 집합이 바로 파티션인 거죠. 따라서 여학생 집합이다, 남학생 집합이다, A1과 A2가 바로 G와 B라는 파티션 집합이 될 것이고요. 그 파티션 집합에 대한 조건으로부터 안경을 착용했다 아니다가 확률적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조건부 확률로,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 앞에서 수식에서 정리했던 파티션, 집합 A1, A2에 대응하는 것들이 바로 거리냐, 보이냐에 해당하는 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특정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B는 바로 안경을 착용했느냐 또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느냐, 뭐 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 저 포인트의 관점에 맞춰서 이제 조건부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이제 A1, 즉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착용할 확률, 남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착용할 확률, 이 B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즉 여학생 중에서 안경을 착용, 제가 지난 세 번째 강의 조건부 확률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는 한 명을 골라서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착용할 확률, 이런 식으로, 또는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경우는 의미가 조건부 확률이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쵸?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착용할 확률이라고 이렇게 조건부 확률처럼 쓰게 되고, 우리가 뭐 계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남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남학생, 여학생 각각 총 50명이고 그 50명 중에 여학생은 20명, 남학생은 40명이 안경을 착용했으니 이런 식의 비율로 조건부 확률이 구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을 골랐을 때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 방금 0.6이라고 하는 값을 이 표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total probability라는 이 수학적인 공식에 한번 맞춰서 식을 써보자면 이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조건부 확률 파티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경을 착용할 확률은 이제 여학생이면서 안경을 낀 경우와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착용한 경우 두 가지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것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합으로 표현한 녀석들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각각 구현하죠. 그죠? 여학생이면서 안경 착용하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 여학생의 확률. 마찬가지로 남학생에 대해서도. 여학생과 남학생의 확률은 각각 50명씩이니까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것을 이 조건부 확률에 맞춰서 대입하니까 한 명의 학생이 뽑혔을 때 안경을 착용할 확률은 이렇게 0.6으로 계산이 되고, 이 값은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우리가 표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그젠플에서는 주어진 문제 제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직접 이 조건부 확률을 유도하고, 그 조건부 확률을 유도해서 이제 원하는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 이그젠플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할 사항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건의 확률 B와 그거하고는 다른 형태로 샘플 스페이스를 다 파티션할 수 있는 어떤 집합, 부분 집합들, 즉은 거리냐, 보이냐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른 또 이그젠플을 볼까요? 이것도 조건부 확률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3명의 또는 3개의 서플라이어 ABC가 있고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3개는 각각 1000개, 2000개, 3000개의 부품을 납품하는데, 그 A라는 회사에서의 부품에서
불량이 발생할 확률은 0.05. B라는 회사에서 부품의 불량이 발생할 확률은 0.1. C는 0.1. 이런 식으로 각 회사마다 부품에서 불량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요 문제 또는 요 환경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총 이제 한 개를 뽑았을 때 과연 부품에서 불량이 될 확률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펙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요 B에 해당하는 이벤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지금 확률 문제에서의 샘플 스페이스는 저 부품 6,000개가 될 것이고요. 6,000개의 부품에 대한 서브셋으로 파티션을 한다? 그러면서 디펙트다 아니다라는 특정한 이벤트하고는 서로 다른 개념의 집합, 그것을 이제 요 문제에서 따져야 돼요. 조금 이제 감이 올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주어진 문제에서 부품의 불량 확률은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랬죠. A라는 회사의 제품이 주어져 있을 때 디펙트가 될 확률, 그게 바로 0.5였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대응됐죠. 따라서 주어진 표에서 준 값들은 실제로 조건부 확률이었다라는 게 지난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이그젠플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토탈 프로버빌리티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푼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파티션을 정해야 되는데 이제 파티션 정해졌네요. 그죠? 조건부 확률에 A, B, C, 즉 서플라이어 A의 제품이냐, B의 제품이냐, C의 제품이냐, 그 총 6,000개의 샘플 스페이스가 각각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사건 B는 바로 디펙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점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구성하기 위한 파티션과 이제 이벤트 B를 정리했고요. 그럼 이제 결국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를 골랐을 때 과연 그 부품이 불량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요. 그럼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A의 제품이면서 디펙트인 경우, B의 제품이면서 디펙트인 경우, C의 제품이면서 디펙트인 이 세 가지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서로 중복되는 것이 없으니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디펙트의 경우를 다 구한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토탈 프로바빌리티 조건부 수식들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A라는 디펙트 조건이었을 때 디펙트에다가 A, P, A를 곱하고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보이죠? 그리고 주어진 각각의 확률들은 표에 준 조건부 확률들 0.05, 0.1, 0.1이고요. A가 발생할 확률은 샘플 스페이스 6,000개 중에 1,000개죠. 그러니까 6분의 1, 요거는 뭐 정확하게 6,000분의 2,000, 6,000분의 3,000. 요거를 연산하게 되면 하나를 골랐을 때 디펙트가 나올 확률이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것으로부터 이제 단번에 파티션이 정해지고 그 주어진 파티션을 가지고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그 수학적인 모델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도록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 또 같은 이그젠플을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인데요.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채널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고 그거를 수신할 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예요. 지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왼쪽은 이제 X1이나 X2는 트랜스미션, 송신하는 측의 신호값을 표현한 거고요. Y1과 Y2는 이제 채널을 거쳐서 수신하게 된 값이에요. 보통 X1은 0이면 Y1도 0, X2가 1이면 Y2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수신할 때는 0과 1이 될 텐데요. 일단 그거를 그냥 우리가 X1, X2, Y1, Y2라고 표현했습니다. 송신 측과 수신 측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한마디로 신호 하나를 딱 받았을 때 그 신호를 올바르게 받았을 확률은 또는 그 신호를 잘못 받았을 확률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에러냐 또는 코렉트하게 수신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벤트 B가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이벤트 B를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파티션은 무엇이냐? 어떻게 될까요? X1을 송신했느냐?
x2를 송신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값을 수신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송신하는 신호를 파티션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샘플 스페이스는 x1, x2, y1, y2 이 관계인데, 사실 샘플 스페이스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모호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신하거나 관찰한 데이터가 아니라 원래 송신한 데이터 또는 원래의 오리지널 데이터, 그게 바로 우리의 관심에 해당하는 파티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먼저 이 0.7, 0.3 이런 녀석들이 다 실제로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x1을 송신했을 때 y1이라는 값으로 수신하게 될 확률, 그쵸? 그러니까 이 주 채널에 주어져 있는 이 확률 값들은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했고요. 이 조건부 안에 들어가는 x1, x2 때문에 파티션이 여기서 바로 보이네요. 바로 x1과 x2가 a1, a2에 해당하는 파티션의 대상이 될 거고, 바로 이제 b가 뭐 에러이냐 아니냐, 그런 이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하나를 수신했는데 에러가 될 확률은, 그러면 x1을 송신하고 y2로 수신하는 경우, 또 x2를 송신하고 y1으로 수신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서로 중복될 수 없는 경우이니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구해서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돼요. 지금 에러가 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거를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관점에서 쓰면 다음과 같겠죠. x1을 송신했을 때 y2를 수신할 확률에다가 x1 자체의 발생할 확률, 똑같이 이번에는 x2를 송신했을 때 y1으로 수신하고 이게 에러가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서 x2가 발생할 확률. 0.3과 0.2는 주어져 있는 값들이고요. 일단 편의상 x1이나 x2라는 송신 측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일단 2분의 1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렉트, 올바르게 수신하는 경우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x1을 송신해서 y1으로 수신하고 x2를 송신해서 y2로 수신하고, 이거를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형식으로 쓰면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오고 그 수식을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올바르게 수신하는 경우들은 각각 0.7, 0.8의 확률값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 됐죠. 참고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송신해서 수신하게 되면 에러가 됐던가 코렉트하게 수신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두 가지의 경우를 더하면 에러냐 코렉트냐 합하면 당연히 합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답도 올바르게 구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의 에러가 발생했느냐 아니냐, 이때는 우리가 파티션이 송신을 뭘 했어, 송신 측에 해당하는 신호가 바로 파티션에 해당하는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에러 여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또는 수신값 그 자체가 바로 요 B에 해당하는 이벤트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토탈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세 가지의 예를 지난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의 예제를 그대로 제가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수학적인 교재들이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하나의 작은 서브 섹션에서 다루고요. 그냥 한꺼번에 이그젠플들이 같이 막 섞여 나오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다루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과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단계적으로 예제를 나눠서 한번 단원을 나눠서 다뤄봤습니다. 끝으로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문맥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 표본 공간을 분할합니다. 그게 아까 이제 AI라는 형태로 표현이 됐었죠. A1, A2. 그 다음에 이 분할된 이 A1, A2 이 서브셋들, 이 작은 집합들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특정한 사건 B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또 따져줘야 돼요.
아까 안경 착용을 했던 그 문제 예제에서는 그 주어진 표에서 조건에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착용할 확률, 남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착용할 확률. 주어진 표를 가지고 여학생과 남학생을 파티션을 써서 우리가 구해줬죠. 하지만 아까 부품 서플라이어 ABC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의 에러 문제인 경우는 주어져 있는 조건 자체들, 확률로 주어져 있는 값들이 조건부 확률인 경우에요. 그쵸?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알아서 파티션이 될 거고요. 서플라이어 ABC라든가 또는 송신하는 값 X1, X2 얘네들이 바로 이제 요 부분집합, 파티션을 하게 되는 대상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불량이냐 아니냐, 에러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정한 현상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집합 B 또는 사건 B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티션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파티션에 대응하는 부분 집합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거나 찾아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관점에서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중복되지 않은 것들의 경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총 경우의 합을 구하듯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것들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한다. 그것이 이 확률의 중요한 공리 이론인데요. 그 개념을 우리가 적용한 것 그게 바로 토탈 프로버빌리티 정리이다 라고 합니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참고로 확률의 이 이론들은 이 확률식으로 주어진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이그젬플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 이그젬플을 중요한 기호들에 각각 대응시켜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확률 문제를 풀 때 이 주어지는 수식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토탈 프로버빌리티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